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노후길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며칠 전 우편함에 꽂혀있던 그 노란색 종이 기억하시나요? 국가건강검진 통지서 말입니다. 그거 딱 꺼내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아유, 귀찮은데 꼭 가야 하나, 작년에도 별거 없었는데 그냥 넘길까? 아마 이런 생각부터 드셨을 겁니다. 검진날 아침은 또 어떻습니까? 평소엔 잘 안 챙겨 먹던 아침밥인데 이상하게 검진날만 되면 배가 더 고프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꼬박 굶으며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으실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검진받고 나서 몇 주 뒤에 배달된 결과지 지금 어디 있나요? 아마 식탁 귀퉁이에 뒀다가 냄비 받침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대충 훑어보고 별표 좀 있어도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놓치시면 나중에 수천만 원 넘는 병원비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식탁 위에 굴러다니던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노후 20년을 바꿀 보물지도입니다. 오늘 건강한 노후길에서는 보건소 검진만으로 정말 충분한지, 그리고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이 검진을 어떻게 써먹어야 노후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앞으로의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껴주는 최고의 보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보건소 검진이나 국가검진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숙제가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께 드리는 현금 자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인데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 검진은 기초공사고 국가암검진은 내 집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보건소는 평소 내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용도라면 국가검진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적을 미리 찾아내주는 곳. 보통 보건소에 가면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주죠. 보건소에서 다 해주는데 굳이 큰 병원 가서 국가검진을 따로 받아야 하나? 라고 묻는 분들이 정밀한 레이더입니다. 우리가 검진날 아침 굶는 게 힘들어서 혹은 결과지 해석이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는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불필요한 고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병이 터지고 나서야 아이고, 그때 그 결과지 좀 자세히 볼 걸 하고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식탁 위에 방치된 결과지 속의 별표가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차마 말해주지 못한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그 결과지 종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깨알 같은 글씨들이 가득하죠?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붉은색 글씨나 주의, 추적 관찰 요망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이 에이, 나이 들면 혈압 좀 높고 당 수치 좀 있는 거지 뭐하고 쓱 지나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주의라는 두 글자가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벨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지에 찍힌 수치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재난을 미리 알려주는 예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혈압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주의가 떴다고 칩시다.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그 살짝 높은 혈압이 5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혈관은 풍선처럼 얇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뇌졸중, 즉 중풍이 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누워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그 식탁 위 결과지를 왜 무시했나 눈물이 나실 겁니다. 당뇨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혈당 장애라고 적혀 있으면 아직 당뇨병은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이미 내 몸의 인슐린 공장이 파업을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이때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평생 인슐린 주사 안 맞고 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암 검진 결과입니다.
위내시경을 했는데 만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어려운 말이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넘기시겠지만 이건 위암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하나 건넜다는 뜻입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뗐다는 결과도 그렇습니다. 뗐으니까 끝났지가 아닙니다. 내 몸이 용종을 잘 만드는 체질로 변했으니 이제부터는 남들보다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검진 결과지에 적어두는 그 짧은 한두 줄의 소견은 절대 그냥 적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환자를 본 데이터가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그냥 넘길까요? 첫째는 용어가 너무 어렵고 둘째는 지금 당장 아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무서운 병은 아프기 시작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정상 범위 밖의 숫자들을 노화의 훈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노화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등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냥 지나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듯이 결과지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큰 병이라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복잡한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누구와 상담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물어보자니 바쁜데 미안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은 너무 무뚝뚝해 보여서 입이 안 떨어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어지는 파트에서 여러분이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입을 열게 만드는 마법의 질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 가면 참 막막하시죠? 하얀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 앞에만 서면 궁금했던 것도 싹 사라지고 선생님은 모니터만 보면서 네, 다 정상이시네요. 내년에 또 오세요 하고 1분 만에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굶고 고생해서 검사받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의 입을 열게 만드는 마법의 질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결과지에서 별표나 빨간 글씨가 있는 부분에 미리 동그라미를 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여기 수치가 조금 높은데 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당장 조심해야 할 단계인가요? 라고요. 이 질문 하나가 의사의 태도를 바꿉니다.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와 생활 습관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기대 여명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암을 찾아내고 수술하는 게 정답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아주 천천히 자라는 작은 혹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이걸 수술하느라 체력을 다 써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지켜보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산책하시는 게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이 혹이 제 남은 인생에서 정말 문제를 일으킬까요? 수술 안 하고 지켜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평소 드시고 있는 약들을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사 먹는 영양제까지 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먹는 이 영양제가 이번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줬을까요? 혹은 이 약들을 같이 먹어도 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없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는 여러분을 자기 몸을 정말 아끼고 공부하는 환자로 인식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때쯤엔 꼭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세요. 선생님, 제가 다음 검진까지 딱 한 가지만 실천한다면 뭘 가장 먼저 고쳐야 할까요? 라고요. 운동을 더 하라는 건지, 짠 음식을 줄이라는 건지, 아니면 잠을 더 푹 자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숙제를 받아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온 숙제 하나가 내년 검진 결과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방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사람이라서 아무 말 없는 분께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결과지를 내밀며 이게 제 노후의 보물지도라는데 길 좀 잘 알려주세요라고 웃으며 다가가 보세요. 그 5분의 상담이 수백만 원짜리 정밀 검사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겁니다. 자, 상담까지 잘 받으셨다면 이제는 주기가 중요합니다. 건강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5년에 한 번 겨우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과연 시니어에게 가장 적당한 검진 주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너무 자주 받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어지는 파트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자, 상담까지 잘 받으셨다면 이제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혹은 아이고,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는 건너뛰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에도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너무 자주 들여다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매년 혹은 6개월마다 CT 촬영을 하거나 내시경을 하는 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CT 한 번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선 양이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이걸 너무 자주 반복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정해준 2년 주기는 왜 2년일까요?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보니 대부분의 암이나 중증 질환이 눈에 띄게 자라나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기까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즉, 2년마다 한 번씩만 제대로 챙겨도 조기 발견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잉 진단입니다. 우리 몸에는 평생 데리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착한 혹이나 아주 천천히 자라는 거북이 같은 암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밀하게, 너무 자주 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녀석들까지 다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하게 잘 지내던 어르신이 갑자기 암 환자가 되어 수술대에 오르고 항암 치료를 견디느라 기력이 다 빠져버리는 비극이 생깁니다. 특히 80세가 넘으셨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은 암을 찾는 것보다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85세 어르신이 위내시경을 하다가 식도에 상처가 나거나 마취해서 깨어나는 게 힘들어 고생하시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황금주기는 나라에서 보내주는 검진표를 기준으로 하되 내 몸의 변화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예전에 용종을 뗐던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은 1년 뒤에 꼭 다시 오세요라고 콕 집어 말해줄 겁니다. 그때만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2년마다 한 번씩만 꼬박꼬박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불안해하며 병원을 전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안함 때문에 아까운 시간과 돈을 병원 대기실에서 낭비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맛있는 고기 사드시고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며 웃으시는 게 시니어 건강에는 훨씬 더 큰 보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검진도 잘 받았고 주기도 알았는데 정작 검진 당일이나 전날에 실수해서 검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 검진 예약까지 다 잡으셨다면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검진 전날과 당일의 컨디션 관리입니다. 에이, 그냥 굶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의외로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피검사 수치가 튀거나 내시경을 중단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건강한 노후길에서 딱 정리해 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검진 전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가볍게 드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참으셔야 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껌 한 개는 괜찮겠지? 아니면 사탕 하나는 금방 녹으니까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껌을 씹으면 침샘이 자극되고 위액이 나와서 내시경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검사 수치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 입술에 물만 축이는 정도로 참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평소 드시던 약 중에서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항열전제 같은 약들 말이죠. 이런 약들은 내시경 도중에 혹시라도 용종을 떼게 되면 피가 잘 안 멎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저 며칠 뒤에 내시경 하는데 이 약 잠깐 끊어도 될까요? 라고 미리 물어보고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검진 전날 무리한 운동이나 사우나는 피하세요. 검진 때 몸무게 좀 줄여보려고 어제 산에 다녀왔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갑자기 안 하던 근력 운동을 세게 하면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나 근육 효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빠지셨어요? 하고 놀라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전날은 푹 쉬시는 게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진날 아침에 혈압약은 소량의 물과 함께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긴장하면 혈압이 평소보다 쑥 올라가거든요. 혈압이 너무 높으면 위험해서 내시경 검사를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은 굶은 상태에서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검사 후에 드시는 게 원칙이지만 이 모든 건 여러분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안내받은 대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건소 검진부터 국가검진 200% 활용법까지 긴 시간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식탁 위에 굴러다니던 그 종이 한 장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굶는 게 힘들어도 내 몸을 위한 귀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똑똑하게 검진받고 의사 선생님과 친해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병원 침대가 아니라 푸른 공원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건강한 되셨다면 노후길. 주변에 아직도 구독, 검진 좋아요. 결과지 식탁에 방치하고 계신 사랑합니다. 친구분들께 사랑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노후길은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나이 감사합니다. 드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건강하세요. 노후길. 그리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건강한 사랑합니다. 노후길이었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